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대응이 아니라 반응인데 잘못 말했네요. 죄송하고요. 바로 이제 김영하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더워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만건 예.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저희 지난주에 일렬 직관 이벤트 했을 때 독자분들이 못 보셔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정말 기회 있을 때 맥주 한 잔 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약. 저희 그러면 40만, 50만 됐을 때 또 이렇게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헛공약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한 잔 맥주 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른 50만 달성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혐의자 4명을 빼라. 네, 최상병 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25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의 연결고리 중 한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공수처를 취재해서 쓴 보도에 따르면요. 박 전 보좌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혐의자 4명을 빼라. 또 보고서상에 표현을 잘해야 된다라는 등의 압박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내렸다가 일주일 뒤에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서 이 사이에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조금 전 MBC 보도도 나왔는데 해병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작년 8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언급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또 신범철 국방차관에게도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금요일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법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립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도 법사위가 채택한 12명 증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출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도 지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확률이 반반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최병 특검법이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담고 있어서 국힘의원들이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제 같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 깔아놓은 정쟁의 판에 누가 참석하겠냐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요일 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윤 대통령이 통화했다. 8월 3일 통화했다고 알려진 지금 신범철 전 차관이라든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긴 합니다. 그날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요. 김만건 박사님은 이날 어떤 질문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날 정말 저희들이 꼭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는 이번에 하는 게 입법청문회거든요. 근데 입법청문회가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냥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고 외부 이야기 듣고 이런 게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청문회가 제대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좀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작동하는 사실상 제가 경험하기로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법청문회의 효능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인 채택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게 내일 박정훈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금요일에? 말하는 거죠. 금요일에 말하는 거죠. 이게 항상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군인 신분이라서 그렇답니다. 군인 신분이라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정말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서 박 대령의 입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꼭 나와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행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 이종석 전 장관들 비롯해서 이 출석자들 그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그 외압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아니면 연락을 받았느냐, 통화를 했느냐, 그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yes or no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라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질문이다. 그 외압의 실체를 우리가 밝히는 게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금요일에 주목해서 또 관련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사건 종결 항의하며 사퇴. 네. 국민권익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첫 내부 반대 목소리인데요. 어제 최정묵 권익위원이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면서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권익위에 있는 약 300명의 조사관은 거의 매일같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또 부당한 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고 있다면서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도 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 종결 8표 대 송부 7표 이렇게 나온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위원회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도 이 15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종결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꽤 나왔는데요. 이 최정묵 위원은 국회 추천 중에 야권 몫으로 위촉돼서 올해 10월까지가 임기였습니다. 입장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담았는데 제가 나가면 한 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또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가 자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를 향해서 건의권익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여러 소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김만곤 박사님이 인연이 있으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김영란 선생님이 이제 공직 생활이 거의 끝나고, 잠시 끝나고 중간에 이제 그때 잠시 교수 생활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때 책을 출간하셨을 때 그 책의 사회를 제가 봐드렸어요. 그 책 북콘서트에. 그래서 그 이전으로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망건이시니까요. 지금. 네. 망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왔는데 그때가 딱 저녁 무렵이라 가지고 선생님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했더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도 예의는 다해야 되니까 꼭 좀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9,000원짜리 메밀국수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잠시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눈이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한참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김영란법을 만든 사람의 책임감을 그렇죠.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행동까지 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식사하는 거 그건 사실은 공직자도 아니고 아닌 시절이었는데도 저 같은 사람과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신 걸 이제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죠. 사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미안했습니다. 이분에게 괜히 식사하자고 말씀을 드렸구나.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는 또 공직생활로 돌아가실 분인데 이분한테는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해서 부탁하는 게 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이게 권익위가 지금 이렇게 배우자에게 주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없다. 관련성이 있든 없든 뭐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부 다 이제 그 공직자들은 다 그 배우자들에게 주면 되는 겁니까? 그 배우자도 괜찮으면 그 엄마 아빠한테 주면 되고, 그 자식들한테 주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판단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권익위가 뭐 판단하면 거기서 부패 혐의나 이런 것들을 판단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괜찮은데 나는 왜 안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네. 그럼 거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잘못된 판단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최종목 위원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측은 하셨지만 이게 원래 이번 정권에서 13명이 새로 위원 임명이 됐습니다. 이 15명 중에. 그런데 이게 권익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임명하거든요. 관련 위원들을. 그래서 이 정부와 관련돼서 유리한 사람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2명 중에 1명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무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아직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진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것들이 그 아무 증거 없이 희망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을 이 권익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든님이 김만건이 돌아왔다라고 하시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들이 유착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 300만 원 선물하고 싶다 어디로 보내야 하냐 이런 한탄을 하시는 또 다른 예. 저희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여러모로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여론 조작 배우 찾는다더니 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는 무관한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진행한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조작된 것이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김만배 전 부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 전 위원장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 그리고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해 왔었는데 9개월 만에 김만배 전 부국장,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는 무관한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갈 혐의인데요. 이게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검찰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구체적인 배후 세력은 언급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한겨레가 사설에서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윤 대통령의 하명 수사를 검찰이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영장 청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사실 이게 또 자기들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것과 다른 별건으로 붙여서 영장 청구를 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별건으로 붙일 때는 항상 검찰들이 우리가 꼭 구속하고 싶어요라는 이 표시라고 합니다. 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자유주의라서 엄청 탄압당했거든요. 왜 탄압을 당했어요? 자유주의자가 그때 무슨 다 자유주의자들이 죄라고요? 쓰레기 취급받던 시절이 아니 왜죠? 예. 자유주의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랬고 그 첫 번째 책에 사실은 제가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꺼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언론은 권력을 향해서 언제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오류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오류가 너무 작거나 너무 심대하거나 잘못된 거라면 그것들이 법이 응징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론을 대하는 독자들, 시청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실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언론을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안 대하는 거로 어떻게 보면 그 언론에게 그 윤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 권력이 언론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길을 그냥 저희들이 열어주는 셈이 되어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써서 뭔가 올바르게 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법이 때로는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기관의 하명수사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법적 절차, 권력적 절차를 밟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법만능주의로 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언론과 권력과 이런 관계는 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통제해 나가야 되는 관계다라고 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용산에서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또 지나게 듭니다. 대통령이 개인 전화 많이 사용하시던데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개인 전화 이야기 나오니까요. 왜 그렇게 개인 전화 쓰세요? 대통령이 국문을 네. 보시면서. 예, 문자로 오늘 방송 좀 링크를 보내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언론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일부 언론을 향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부 또 유감을 표시하긴 했었는데 네.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혐오 표현을 자꾸 제약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혐오 표현이 불러오는 건 또 다른 혐오 표현입니다. 그게 사실은 혐오의 악순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혐오가 뭔가 고리를, 잘못된 뭔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혐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혐오 대신 이성적 대응을 자꾸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혐오 표현은 정치를 향해 가기가 너무 쉬운 표현들입니다. 그럼 언론을 향해서 그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정치를 향해서도 그 혐오 표현은 자연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대표가 잘못 발언한 거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야당이 우리나라 야당 180석에 가까운 이걸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스스로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인권위원 김용원 막말 논란. 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막말이 논란되고 있는 거죠? 네, 김용원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또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상임위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인권 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인권위원의 말로써 믿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인권보호관을 겸임하고 있기도 한데 이 치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자 군 인권의 정치 오염을 크게 개탄한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요. 또 사형제 폐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2월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제 인권단체들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인권위 공무원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특정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주요 회의에서 막말, 비하, 협박 같은 비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인권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김용원 의원이 인권위원장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의석상에서 버릇없이 굴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장관 중에 하나가 대통령한테 버릇없이 굴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인권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대통령 목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 이렇게 나눠서 인권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된 분인데 이분이 1999년에 사실은 한일어업 협상이 있었을 때 그때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자살하라면서 65cm짜리 일본도를 보낸 전적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자살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으로 추천이 될 수 있었는가가 상당히 문제적인 겁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 인권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준다.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자기가 임명했으면 야 말이라 좀 곱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실제 인권위에서 지금 뭐 여러 보도를 보면 여기 뭐 담당 과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한테도 이렇게 막 막말을 또 뱉고 있는 거죠. 인권위원은 이 영토 안에서 아주 소수자들,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라고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가장 넓게 해석해야 되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실 분인데 이렇게 배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용산만이 아니라 인권위에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여러모로 좀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은 말들을 김만권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악셀 방송됩니다. 오늘 보도석에는 김정민 변호사, 박종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